자동차를 사기 위해 1억 원짜리 종이 쪼가리를 먼저 결제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차값이 아니라 오직 도로에 차를 끌고 나올 권리를 사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GDP 8만 달러의 화려한 싱가포르는 지금 돈 얻는 자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통제 시스템이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모른다면 곧 다가올 우리의 청구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전문직 인재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짐을 싸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무려 8만 달러입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의 2배가 훌쩍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나라 전체의 덩치만 보여줄 뿐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진짜 속사정은 철저하게 감춥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물가 폭탄에 짓눌려 있습니다.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좁은 공용 주방을 쓰는 외국인 노동자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저렴한 서민 식당가에서 끼니를 때우는 빈곤한 팩트만 남았습니다. 글로벌 인사 컨설팅 업체 머서가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가 되었습니다. 홍콩 바로 다음 가는 수준입니다. 이 도시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이 숨만 쉬어도 빠져나갑니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면 그 비용은 600만 원에서 최고 1,200만 원까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 손에 남는 돈이 아예 없습니다. 사방이 바닷물로 가득한데 정작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 말라 죽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부자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기본 생활만으로도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국내 총생산 8만 달러라는 거대한 부가 사람들의 일상을 오히려 산산조각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숫자는 진짜 문제를 교묘하게 가려주는 극단적인 자산 양극화의 통계적 착시일 뿐입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특별기빈 전용 입국장에는 오늘도 개인 전용기를 타고 들어오는 억만장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평균 소득이 2배로 올랐다면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도 그만큼 올라야 상식입니다. 근데 평범한 국민이 땀 흘려 일해서 나라 전체가 골고루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밖에서 엄청난 자본을 싸들고 온 거물들이 좁은 나라의 국민 소득 평균만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 부자들의 삶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될 만큼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의 굳건한 성지입니다. 이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17%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 내는 자본이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투자로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완벽한 자본의 낙원입니다. 여기에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자 불안감을 느낀 거대한 중화권 부유층의 자본, 이른바 차이나머니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싱가포르로 대거 탈출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개인 자산관리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앞다투어 거대 자본을 이주시켰습니다. 전교 1등 10명이 갑자기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와서 반 평균 점수는 훌쩍 올랐는데 내 진짜 성적표는 단 1점도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금 없는 낙원을 찾아 밖에서 몰려든 전 세계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싱가포르의 평균 국내 총생산을 거대하게 부풀렸습니다. 문제는 이 돈 많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동네의 모든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에서 넘어온 거대 자본이 좁은 아파트 시장을 휩쓰면서 어제까지 300만 원이던 방 3개짜리 아파트 월세 청구서에 오늘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서 날아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들어와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부가 넘쳐 흘러 아래 서민들을 적셔준다는 낙수 효과는 철저한 환상으로 끝났습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쉴 공간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평범한 삶을 덮친 원인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좁은 땅이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에 600만 명 가까이 사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새로 집을 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한데 밖에서 억만장자들이 몰려와 돈을 쏟아부으니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이 폭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들어온 자본의 폭력적인 성격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돈은 물건표의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큰 돈을 쥐고 온 사람들에게 600만 원짜리 월세는 푼덜이지만 현지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소득의 절반이 날아가는 재앙이 됩니다. 쉴 곳을 잃고 밖으로 나오면 더 잔인한 청구서가 기다립니다. 집만 비싼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 소유권 증서라는 종이표를 먼저 사야 합니다. 한국에서 2천만 원이면 사는 평범한 소형차를 싱가포르에서 끌려면
오직 도로에 차를 올릴 권리를 사는 데만 약 1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차 한 대에 1억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는 대신 안에서 벤치에 앉거나 길을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내라고 길을 막아선 구조입니다. 교통체증을 막는다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는 결국 돈 없는 자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자본계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이 비명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밖에서는 아예 이 나라의 경제성장 동력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경제적 고통을 수습할 틈도 없이 바깥에서는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물선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어 돈을 쏟아내던 말라카 해협의 끝자락 항구가 텅 빌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 완벽한 지리적 독점 구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바다를 통해 부가 쌓이는 영원한 로또인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국부를 창출했던 이 독점적인 바닷길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돼 거대한 위기가 덮쳤습니다. 태국이 바다를 거치지 않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육상 지름길을 뚫어버리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육상교량 연결 사업입니다. 태국은 무려 48조 원을 투입해 서쪽 바다와 동쪽 바다를 잇는 90km짜리 거대한 길을 내려고 합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중국과 중동에 막대한 투자금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길이 뚫리면 배들은 굳이 싱가포르까지 빙 둘러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화물을 내려 땅으로 옮기면 운송기간을 4일이나 줄이고 물류 비용도 15%나 아낄 수 있습니다. 물류가 오지 않으면 싱가포르의 핵심 성장 엔진인 금융기반 시설과 수많은 일자리도 한순간에 멈춰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쉴 수 있는 유일한 휴게소라서 모든 차가 들러 돈을 썼는데 누군가 산 너머로 훨씬 빠른 직통 터널을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초대형 국가 단위의 기반시설 방어책은 바다 위에 짓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인공섬에서 그 웅장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태국의 지름길에 맞서기 위해 싱가포르는 기존 흩어져 있던 항만을 모두 하나로 합치는 초대형 투하스, 초대형 항만을 건설하며 피말리는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토록 거대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쓴다면 내부에서 터지는 집값과 물가 폭등 고통도 함께 끊어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번에 해결할 강력한 부동산 통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60%라는 엄청난 취득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막대한 자산을 지킬 안전망을 구하기 위해 그 세금을 통째로 내고서라도 집을 사버립니다. 더 무서운 팩트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돈줄을 막아버리면 애초에 외부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여 성장한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태국의 48조 원짜리 육상 운송로 계획 역시 남의 나라가 주권으로 진행하는 일이라 싱가포르가 이래라 저래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독한 진통제를 맞아가며 거대한 근육을 키워 세계 챔피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약을 끊으면 심장이 멈추는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주사를 멈추지 못하는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만든 화려한 성공 공식에 단단히 갇혀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국가는 안팎으로 발버둥을 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생존의 한계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어깨가 유독 무거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 금고는 터져나갈 듯이 돈이 넘치는데 세금을 가장 성실하게 내는 중산층은 가장 가혹한 생활비 부담을 전부 떠안고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의 장부를 열어보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청구서의 진짜 주인이 보입니다. 싱가포르 사회는 철저하게 세 개의 층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맨 위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부의 정점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좁은 기숙사에 모여 살며 도시의 험한 일을 헐값에 도맡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은 중간에 낀 평범한 중산층이 전부 떠안는 셈입니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고 노동자들은 낼 돈이 없으니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건 이들의 월급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600만 원짜리 월세와 1억 원이 넘는 자동차 통행료뿐입니다. 1등석 승객은 공짜로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꼬리 큰 승객은 서서 가는데 정작 비행기를 띄우는 엄청난 기름값은 샌드위치처럼 낀 일반석 승객들이 전부 내고 있는 비행입니다. 나라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국민의 지갑은 텅 비어가는 잔인한 괴리 현상, 즉 부의 분리 현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실패담 같던 이 딜레마는 소름 돋게도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아파트 단지와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을 떠올려 보십시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 총생산 8만 달러라는 숫자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려한 평균 소득의 함정에 빠져 진짜 골마 터진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궤적과 너무나도 무섭게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해외 거대 자본을 유치하겠다며 세금을 깎아주고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현실을 보십시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꼬박 모아도 번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불려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층 이동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외곽으로 밀려나는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서 국가를 묵묵히 지탱하던 중산층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그 이중고의 압박이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 난 큰 불을 구경하며 안타까워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 뜨거운 불씨가 이미 우리 집 지붕 위로 시뻘겋게 옮겨 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균 소득이 높다고 국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숫자와 외부 자본에만 기대어 성장하는 국가의 끝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파산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싱가포르의 화려한 붕괴를 보며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떠올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남겨주십시오. 이처럼 차가운 숫자 뒤에 숨은 경제의 진짜 얼굴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다음번에도 소름 돋는 경제,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오겠습니다.